인파 보세요. 정말 엄청납니다. 정상들과의 한영 만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표정들이 정말 밝습니다. 자, 영부인들도 함께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 경제 회의 중 가장 큰 회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등장했습니다.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In inheriting the spirit of this ancient capital, I would like to propose a toast for a common future. 잔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aise your glasses. 건배. Cheers. 건배. Cheers. 감사합니다. 시진핑. 네, 여러분 옆자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젠통령의 뚝심이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판이 뒤집어진 소식 많이 등장했는데 윤석열 멘토 심평마저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다. 모든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 트럼프의 거칠고 잔인한 애봉을 격파했다. 그간 트럼프를 피해 온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지금 보니 이 모든 것이 국익을 위한 일관된 버티기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젠통령이 물러서지 않았고 협상 마감 시한 미국이 한국의 요구 조건을 대폭 받아들여 국익을 지켰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준표 또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관세 갑질에 정말 성방했다라며 목소리를 전했는데 이 말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극우 지지층에서 이재명이 언플하고 있다라고 하자 홍준표가 언플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 선방했다라고 팩트를 바로 잡아준 것입니다. 보수 형님 정규재 또한 이재명 진정한 대통령 됐다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모든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14조 금강을 캤습니다. 엔비디아 젠승항 접견에서 블랙엘 26만 장 공급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가 14조 원이라고 하는데 14조 엄청나죠. 이래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젠승항은 이제부터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와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총수들이 젠통령에게 90도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다 하죠. 표정 보세요.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빚 졌습니다. 자, 이러고 있습니다. 다 꾸벅꾸벅. 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다른 회원국 정상들보다 6분가량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유의 무표정이 눈에 들어오죠? 왜 늦었냐를 묻기에는 다소 애매한 시간인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어제 중국이 한미는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언급했던 점도 있고 하니 이번 회담에 늦은 것도 그와 관련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트럼프도 먼저 가고 없으니 참석 의욕이 좀 떨어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표정이 많이 굳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의 산업 구조는 무역 통상이죠. 주요 무역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요즘은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양국 정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쳤다고는 하나 미국이 대두에 대한 제재를 풀고 펜타닐에 대한 관세를 10%로 인하를 한 반면 중국은 이에 화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 히토르 통제를 해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나 시진핑이 양국에 대한 존중을 갖고 화해를 하고자 하는데 길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다시 말해 양 강국의 긴장 상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죠.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더불어 우리 국방에 있어서 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을 다루는 일이기에 여러가지 추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로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상 우라늄 농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연료 부분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딴소리를 할지도 모르는 문제지만 일단 외교부 조현 장관의 말에 의하면 20% 이하의 저농축과 재처리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다는 거죠. 자,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건데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우리가 농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미 원자력 협정을 보면 미국에 사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20% 이하의 저농축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농축 우라늄과 그 재처리 문제는 트럼프가 딴소리 하지 않는 한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입니다. 과거 중국은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핵 잠수함을 도입할 당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그런데 이번에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더 큰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중국의 우려는 이런 걸 겁니다. 그간 지켜왔던 미중 간의 안보 균형이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대만까지 너도 나도 핵 잠수함 만들겠다고 하면 이 균형이 지켜지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농축이라고 하더라도 긴급 시에는 고농축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들먹이며 제재를 가하려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의 그 높은 기술력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그 점을 우려하는 걸로 보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당분간 미국과 안보 경제에 있어서 평행선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지켜보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자, 우리의 핵 잠수함 건조는 자주 국방을 위해 진일보한 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협력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다. 쉽지 않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시진핑과 이야기를 환영 만찬을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기가 자리에 이제 참석을 만찬장이고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초반에 전해드렸던 그 현장에 다시 왔습니다. 야, 이 규모 보세요. 역대 최고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니까 이렇게 또 크게 준비를 했고요. 세계 최대 경제 회의, 에이펙 회의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많은 회원국들이 정상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 정말 좋아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정말.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